프로맥스는 너무 무거운데. 아, 근데 또 미니는 배터리가 걱정되고. 어떡하지? 에이, 그래. 올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믿어봅시다. 색깔이 예쁘기도 하고.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작년에 딱 올해랑 똑같이 구입을 했었어요. 프로맥스 한 대, 그리고 미니 한 대. 프로맥스는 카메라 때문에 테스트 용도로 안 살 수가 없었고, 또 실제로 사용은 아이폰 12 미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충전 없이는 도저히 하루를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뒤에 맥세이프 배터리까지 붙여서 써보려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바꿔버렸는데요. 올해는 배터리가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미니를 질러봤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은 뭐 더 이상 그렇게 새로울 게 없죠. 아래쪽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위에 있는 본체만 꺼내면 됩니다. 컬러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핑크로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매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컬러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니의 핑크도 그렇고 이전에 보여드린 프로맥스 시에라 블루도 그렇고 신규 컬러들이 채도가 높지가 않아서 기대했던 그 핑크한 느낌보다는 훨씬 덜 튄다고 해야 될까요? 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뭐 남자는 핑크다! 이런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말하는 그 핑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베이비 핑크 느낌이랄까요? 너무너무 예쁘죠? 잠깐 프로 라인업과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완전히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후면 글래스와 사이드 스틸 프레임의 마감 선택이 엇갈립니다. 애플답게 고급스럽고 완성도 높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취향에 의해서 선호가 엇갈릴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이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이게 훨씬 더 비싼 건데. 자, 이제 아이폰 12 미니를 가져와서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게요. 후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카메라 배치가 세로에서 대각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카메라 모듈 구경 자체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걸 세로로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보기에도 이 새롭게 바뀐 대각선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이드로 놓고 비교해보면 잠금 버튼 위치 완전 동일하고요. 카메라 카툭티 높이가 좀 더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맥스의 경우는 기존 카메라 카툭티가 좀 높은 편이라서 체감은 잘 안 됐었는데 이건 차이가 쉽게 눈으로 보이죠. 더 튀어나온 대신 뭐가 좋아졌는지는 뒤에 카메라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반대쪽 옆면 역시도 모든 버튼 레이아웃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스피커 홀 개수와 위치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해요. 무게는 좀 더 튀어나온 카메라 모듈 때문이라도 살짝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아이폰 12 미니가 135g,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가 141g으로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프로 맥스에서 무게가 더 증가한 걸 보고 완전 기겁을 했었는데요. 미니는 괜찮아요. 더 무거워져도 되는데 그 대신 배터리 사용 시간이나 좀 시원하게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스펙은 사이즈 5.4인치, 해상도 2340x 1080으로 작년 모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넣어준 반면에 아이폰 13 라인업은 프로모션 지원은 빠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노치는 프로 라인업과 동일하게 20%가량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좀 재밌는 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 노치가 줄었을 때랑 체감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노치 사이즈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 13 미니에서 더 답답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20% 크기가 줄어들었는데도 아이폰 미니가 뭔가 더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들어갈 자리 없이 비좁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야 좀 사이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노치가 줄어들면서 아이폰 13 미니도 카메라 배치가 변경이 됐는데요. 셀피 카메라는 왼쪽으로, 그리고 수화부 스피커는 완전히 베젤 부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6개의 CPU 코어, 그리고 4개의 GPU 코어, 16코어의 뉴럴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요. 램은 4GB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과 스펙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같은 A15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을 했지만 GPU 코어가 하나 적은 4개라는 점, 그리고 램은 6GB가 아닌 4GB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아쉽다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라인업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용이 됐다고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성능은 차고 넘치기도 하고요. 셀피 카메라의 하드웨어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200만 화소, 조리개 2.2의 카메라 모듈이 적용이 됐고요. 동영상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시네마틱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요. 후면 카메라가 커진 만큼 확연히 좋아졌는데요. 일단 듀얼 카메라 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픽셀 사이즈와 렌즈 모듈이 개선이 돼서 이미지 퀄리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드 렌즈는 1200만 화소, 조리개 1.6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없었던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방지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저조도에서 디테일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미지가 많아서 점점 촬영에 손이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저조도 성능은 확실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1200만 화소, 조리개 2.4 모듈이 적용됐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역시도 카메라 센서가 바뀌면서 빛을 최대 47%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조도 성능 개선이 기대가 돼요. 카메라 하드웨어와 신규 칩셋의 적용으로 새로운 기능들도 많아졌는데요. 사진 스타일 기능이 프로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기존의 사진 필터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나온 최종 결과물에 다시 한번 컬러를 입히는 작업을 한다면 사진 스타일은 애초에 이미지가 기록되는 단계에서 어떤 성향의 사진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필터는 원본에서 크게 벗어나는 색감 조정이 힘들고 또 개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진 스타일은 원본 자체를 본인이 보정하고 싶은 결과물에 비슷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후반 작업에서의 색 뒤틀림이 크지 않기도 하고 또 원래 좀 플랫한 성향의 기본 사진들도 애초에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네마틱 모드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때 테스트를 해보면서 간단히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만 파악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펜포커스 영상에다가 후반에서 블러 효과만 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칩셋을 사용하는 미니가 안 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미니라서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프로라서 더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후반에서 포커스 이동을 직접 수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쉽게 구현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기능 후기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쓰다가 불과 1년을 다 못 채우고 바꾼 이유가 바로 배터리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애플에서 언급하기로는 13 미니는 12 미니보다 1.5시간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직접 분해한 영상을 참고해봤을 때 아이폰 13 미니는 배터리가 2406mAh 그리고 전작인 아이폰 12 미니가 2227mAh였는데 용량으로만 보면 8% 증가한 수치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로는 배터리 시간에 만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운 칩셋과 효율성 코어가 얼마나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사용 가능할지 테스트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니 사이즈 참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태블릿이나 랩탑을 거의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폰이 혼자서 모든 역할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역할을 좀 나눠서 해주면 좋잖아요. 요새는 갤럭시 Z 플립 3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아이폰 미니가 크기나 무게, 휴대성, 게다가 올해 가장 써보고 싶었던 시네마틱 비디오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이슈만 없으면 저는 미니를 쓰고 싶기는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궁금한 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드로이드는 플립 3를 들고 다니고 iOS는 미니를 들고 다니면 좋겠는데 무게 부담도 없고. 잘해보자. 내가 실리콘 케이스도 샀는데 깔맞춤해서. 제발 배터리야.